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는요, 시연에 이어서 씨뿔뿔이라는 프로그램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씨뿔뿔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저희는 시연의 복습을 할 겁니다. 이 변수, 함수, 구조체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보냐? 시언어에서 변수, 함수, 구조체가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씨뿔뿔에서 얘네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시연어 했던 모든 부분이 소용없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께서 많이 까먹거나 헷갈려 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찍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씨뿔뿔의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씨뿔뿔의 콘솔 입출력, 시연의 콘솔 입출력이 있었죠. 거기에 또 씨뿔뿔의 콘솔 입출력이 있다. 또 주석 부분 어떻게 사용한다. 이렇게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한 4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시언어 복습입니다. 변수 선언 및 화면 출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간단하게 변수에다 어떤 데이터 값을 줘가지고 그걸 출력하는 방법 어떻게 했죠? 여러 개 데이터형이 있습니다. 캐릭터, 플롯, 더블, 문자, 실수형이죠. 변수형이 없네요. 일단 세 가지는 보는데 이 변수를 선언하고 어떤 값을 줘서 치환해라. 그리고 화면 출력해라. 그런 말이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출력하기 위해서는 입출력 콘솔인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을 줘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메인 보이드형. 보이드형은 또 설명드릴 겁니다. 데이터는 보이드형이다. 메인. 그리고 보니까는 형식은 캐릭터형이 들어갔다. 플롯 더블이 들어갔다. 실수형인데 얘는 그 플롯에 배가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범위가 나타나죠. 말씀드렸을 겁니다. 데이터 처리는 범위. 그쵸? 변수 선언을 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값을 줬죠. 여기는 직접 입력이 아닌 값을 대입해 줬습니다. 치환시켜준 거죠. 치환이죠. 그쵸? 대문자 x값을 치환해주고 실수값을 2개를 해서 출력해라. 출력할 때는 변환 지정 문자를 문자 실수형이란 걸 지정해주고 그 변수를 대입시켜서 출력하면은 x 요거가 화면에 출력되겠죠. 간단하죠. 그쵸? 간단한 C 언어 프로그램입니다. 그쵸? 두 번째, 여러분께서 제일 헷갈려 하시면서 어려 하실 겁니다. 그리고 C++에는 모든 게 함수입니다. 데이터 매개변수 값을 던지고 받고 하는 게 맞습니다. 즉, 호출하고 받고, 호출하고 받고, 콜발 밸류, 콜발 레퍼런스 같은 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함수를 보는 겁니다. C 언어에서 함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시면 함수 정의 및 호출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불러드리고 그 값을 주고 그쵸? 여기 보시면은 직립면적 부피를 구하는 함수 볼륨이라는 정의하고 호출하는 한 프로그램 작성해라 했어. 매개 변수는 반환형 더블 해라. 반환형이란 뭡니까? 리턴이 있다는 겁니다. 리턴이요. 만약에 여기가 반환형이 아니다. 보이드 주면은 리턴 주면 안 되겠죠. 그쵸? 얘가 처리해야겠죠. 보이드형 어떤 건지 아시겠죠? 시연에 설명 드렸을 겁니다. 들었습니다. 그쵸? 보이드형이 뭐다? 시연에는 그 의미를 정확히 많이 안 나오지만은 C++에는 이 보이드형 하나 때문에 보이드형을 어떤 건지 이해를 못하면은 얘가 왜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강의할 때마다 자주 설명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함수 원형을 먼저 잡아줘야 되겠죠.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위에다가 더블이요. 실수형 더블 함수 매개 변수가 3개가 있다. 그러면은 밑에 함수에 매개변수가 3개가 존재하는 거죠. 즉, 가인수가 3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쵸? 가인수는 뭡니까? 받는 거죠. 실수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쵸? 메인 함수의 보이드형이고, 더블 변수 하나, 근데 이 변수에는 하함수명 하나, 둘, 3개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이 볼미라는 함수에 12.2, 5.67, 9.3이란 3개의 데이터 값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얘네가 실수죠. 그쵸? 실제 값을 갖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printf 출력해라 했습니다. 어떻게 출력하냐? 함수를 호출하겠죠. 이 함수에다가 이 값을 대입시켜서 어떻게 처리해서 값을 달라는 거죠. 그쵸?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요 실인수가 가인수한테 값을 전달해 주겠죠. 그쵸? 이렇게 전달해 주겠죠.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내려오죠.
S1, S2, S3 즉 여기는 변수 선언할 필요가 없죠. 왜? 요 데이터 여기에 다 선언이 되기 때문에 실수를 받아서 그대로 곱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 값을 다시 리턴 시켜준다. 그러면 프린트 한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 곱한 값이 결과값이 화면에 출력되겠죠. 그쵸? 함수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 매개 변수가 어떻게 가고 어떻게 받아서 리턴이 어디로 가는지 메인 함수로 갑니다. 무조건 메인 함수로 갑니다. 그쵸? 얘 값에 의한 호출 방식이다. call by value다 라는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조체가 뭡니까? 여기 보시면은 서로 관련된 여러 데이터를 모아서 하나의 자료형을 만든다. 임의의 자료를 만든 겁니다. 어느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객체나 어느 대상을 만들어 놔가지고 얘를 대상한 변수명을 여러 개 만드는 거죠. 그쵸? 어떤 뭐 int 캐릭터 플럭 캐릭터에서 이게 하나가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를 가리키는 거죠. 자동차 했을 때 자동차에 들어가는 게 뭐 있습니까? 엔진, 뭐 운전대, 뭐 등등 들어가죠. 그러면은 엔진, 캐릭터, 뭐 운전대 캐릭터, 휘발유, 뭐 int를 출력돼가지고 여기다 다 나열해가지고 그걸 자동차다라고 준 거죠. 그렇죠? 구조체로 설명드렸을 겁니다. 이것도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드렸을 거예요. 구조체 요거 이해 안 되시면요. 이 C++ 클래스도 이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기억을 막 새겨보세요. 아시겠죠? 복습이니까는 여기에 있는 요약만 보고 넘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은 서로 관련된 여러 데이터를 모아놓은 새로운 자료의 정의다. 자료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용자가 만든 자료형이죠. 그렇죠? 레코드다. 다 각각 레코드죠. 배열은 동일항목 집합이다. 이렇게 말해줬고 구조체 정의 변수는 구조체는 태그명. 그렇죠? 그리고 리스트 구조체 정의면서 구조체 태그명 여기가 자동차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자동차는 변수는 X다.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변수다. 이 구조체다 선언하는 거고요. 우리가 INTA라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다. 요거랑 요거 struct ctx 자료형이죠. 변수 아니 요게 자료형이고 얘가 자료형이죠. 그렇죠? 구조체인 자료형이다. INT다. 변수는 x다. 그쵸? 얘가 자동차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그쵸? 얘가 자료형. 구조체인 자동차란 자료형을 만들어서 x의 변수 주겠다. 기억나시죠? 요게 그걸 말하는 거죠. 리스트는 마찬가지죠. 그쵸? 요거 뭐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조체는 이거다. 보시면요. 얘가 나와 있습니다. 태그명인 tg라는 구조체에서 스트럭처 정의하고 얘 변수를 y로 선했다라는 하는 겁니다. 그 멤버는 4개가 있다. 멤버 4개죠. 기억나시죠? 구조체명, 변수죠. 그렇죠? sort, int, 캐릭터 되어 있죠. 4개. 그렇죠? 이렇게 구조체 합니다. 변수는 tg는 x, y, z 3개를 줄 수 있고 그러면은 요런 게 x, y, z가 3개가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값을 줄 때는 w, a 100이면 요게 100이 들어가겠죠? 여기도 여기 들어갔죠. 각각 다른 거죠. 변수 틀리니까. 그쵸? 요거 이해 안 되시면 되는 거죠. w라는 여기에 얘한테 100이 들어간 거고 x 얘한테 100이 들어가는 거죠. 그쵸? 다른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접대 시연했을 때 구조체를 기억이 막 나실 겁니다. 아 맞다 하면서 그쵸? 이렇게 구조체도 중요합니다. C++에서는 클래스와 구조체를 좀 대입된다고 그럴까요? 좀 비슷하다고 그럴까요? 어떻게 좀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때문에 이 구조체를 알고 넘어오면은 클래스라는 걸 좀 설명드리겠지만은 클래스가 쉽다. 이해가 빠르다. 뭐 그런 말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거 같고요. 그렇게 보시고 이 구조체까지를 C 언어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또 다음 보실 거는요. C++ 소개입니다. 지금까지는 C 언어 중에서도 제 생각에서는 중요한 거 2가지입니다. 함수, 구조체. 변수는 단순하고 되게
그렇지만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냥 변 설문 하나 넣은 거죠. 두 개가 중요하죠. 함수를 사용 방법, 매개비에서 어떻게 가나, 그리고 구조체가 뭔지, 어떻게 또 날리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씨뿔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뿔뿔 언어 했습니다. 얘 뭐냐? C 미드 클래스다. 보통 씨뿔뿔을 C 언어에다가 상상시켜 놓은 언어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씨뿔뿔은요, C 언어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객체지향, OPP죠. OOP죠, OOP. 그를 OOP라는 객체지향을 하나를 더 지원합니다. 이 객체지향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이 C 언어라는 거는 더 좋은 언어, C++은요, C 언어보다 더 좋게, 더 향상되게 만든 게 C++이죠. 그러니까 C 언어보다 더 좋게 만든 게 C++이죠. 그러니까는 C++은 C를 완전히 포함하고 있을 뿐더러 객체지향을 하나 더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해서요. C++은 얘의 C의 모든 기능, 모든 거를 다 포함하고 나서 플러스 하나 더 있다. 그게 뭐냐? 객체지향이다. 그래서 씨뿔뿔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이 객체지향 방법을 하나 더 개발하는 방법을 제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다른 방법론을 만들었다라고 또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이 씨뿔뿔은요. 이 개발 프로그램의 개발 발달 보면요. 기계어가 처음에 나왔죠. 그렇죠? 뭐 어셈블리어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고급 언어가 나왔습니다. 얘도 이 C 언어는 고급 언어에 속하죠. 그리고 씨뿔뿔은요. 그렇죠? 씨뿔뿔이랑 C 언어가 저급에서 고급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씨뿔뿔도 고급으로 포함되죠. 씨뿔뿔. 어셈블리어는 뭐 많죠. 포트랑 이렇게 쭈루루루 많죠. 그렇죠? 기계어는 그냥 기계어겠고, 그렇죠? 포트랑 뭐 코업을만 쭈루루 있겠죠. 요것도 저도 그때 옛날 포트라는 한번 공부해봤지만은 얘는 좀 얘에 비해서는 좀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프로그램의 관심사항은 빠르게 수행한 짧은 코드, 메모리를 절약했습니다. 무조건 메모리를 절약해서 메모리가 양이 작아가지고 절약해서 해야 된다. 현재는 향상입니다. 코딩을 무조건 코딩해서 나중에 유지보수를 편하게,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어떤 이익이나 어떤 생산성, 어떤 효과를 더 보는 거죠. 과거와 현재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과거는 많이 짜더라도 수행을 빠르지만은 간결하게, 그리고 저용량으로, 그런 게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저용량이고 간결하기 좋지만은 유지보수가 줘야 됩니다. 수정이 줘야 되고 편집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생산성이나 어떤 이익분배, 어떤 효과를 많이 봐야 되겠죠. 현재는 이렇게 많이 납니다. 아시겠죠? 기법 변화 보면은 1950년도에 개발된 게 첫 고급 언어가 이 포트란이죠. 코볼의 절차 중심, 고트문을 사용해서 나온 게 포트란입니다. 순차적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는 60년대 5만 줄 정도 되는 언어가 나온 거죠. 그 제어 구조, 코드 블록, 뭐, 고트문, 지역 변수 등등 이렇게 뭐 C 언어 같은 게 쭉 나온 거죠. C 언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C 언어 같은 게 나온 거죠. 그리고 현재로는 객체지향. 이 줄은 쭈르륵 늘어납니다. 엄청나지만은 이 객체지향 하나의 그 방법론을 통해서 또 다른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객체지향입니다. C++과 자바, 또 비주얼 델파이 등등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대표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C++ 자바죠. 요새는 이 자바랑 C++이 대세죠. 그렇죠? 이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개를 모르면은 못한다고 말해도 맞습니다. 그리고 C랑 C++은 기준이 됩니다. 모든 언어의 기준이 되는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라고 자칭하시는 분들은 이 C랑 C++ 모르면은 모르는 분도 없을 뿐더러 모르면은 다른 언어를 못한다라고 좀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프로그램 기법 변화는 순차적, 구조적에서 객체지향으로 현재까지 남았습니다. 현재는 객체지향으로 많이 돌죠. 그렇죠? 이 객체지향에는 세 가지 수정 기능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C 언어에서 하나 추가된 게 이 OOP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캡슐화, 다형성, 상속성 이 세 개의 특성을 가지고 C++이라는 프로그램이 나타난 거죠. 얘네가 하나의 기능이 나온 거죠. 플러스 1 돼가지고. 캡슐화 여기 보시면은 관련된 데이터의 클래스랑 곳에 모아두고 제한된 연산만 하게 함으로써 데이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은닉이다. 그러니까는 데이터와 어떠한 그것을 조작해가지고요. 조작 코드를 같이 묶어서 놓은 구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부가 들어올 간섭이나 어떤 오용을 막는 거죠. 어떤 블랙박스 같은 형식 생성하는 겁니다. 블랙박스 형식 만들어 놔가지고 뭐를 보호하는 겁니다. 얘를 보호해놓고 데이터 넣어놓고 보호하는 형식이죠. 이게 클래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객체는 여기서 말하는 객체는 캡슐화를 지원 도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객체라고 하면 얘를 캡슐화 시키는 겁니다. 접근 못하게. 이게 클래스입니다. 어디선 클래스라고 그러고 어디선 캡슐화라고 합니다. 다른 데서는 클래스 하고요. 어디서는 캡슐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캡슐화는 어떠한 데이터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구조를 말합니다. 구조체 생각해요. 구조체도 어떠한 기준을 잡아서 데이터 형식을 쭉 만들었죠. 얘를 중심으로. 그렇죠? 뭐 여기서 외부가 들어오는 걸 간섭을 막진 않지만은 하나의 묶음을 준다는 건 똑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거죠. 근데 얘는 제한을 준다는 거죠. 접근할 수 있게 허락을 하든가 막든가. 이게 캡슐화입니다. 다형성은 하나 형식으로 우선 여러 가지 처리하기 가능한다. 함수 중복 여러 가지 연산 중복 등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요. 목적은 다르지만 연관성 있는 두 가지 이상의 용도로 하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C 언어에서 우리 함수 A 줬죠. 함수도 A 좀 안 되죠. 여기선 줄 수 있습니다. 목적은 다르지만 두 가지 이상의 용도로 하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이냐? 목적은 정수다, 얘는 캐릭터다. 이름은 같지만 목적은 다르다. 이게 함수 중복입니다. 하나 형식으로 유사한 여러 가지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말이 또 이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름은 같은데 이 형식은 틀려요. 목적은 틀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 가능하다. 그게 다형성입니다. C 언어에서도 C 언어는 하나 함수를 쓰고 다른 이름을 생각하는데 C++은 하나 이름으로 앞에 목주만 다르게 주면은 사용 가능하다는 거죠. 함수 중복, 연산 중복 등등 그런 기능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 상속성입니다. 여기 보시면 상위 계층의 클래스 속성, 그러니까 클래스죠. 그 하위 계층의 클래스에게 물려주는 거죠. 부모가 밑에 있는 클래스한테 나의 모든 기능을 준다. 프로그램 재사용이 증대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객체가 다른 객체 특성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하나의 객체의 일반적 성질을 산속받아서 자신에게만 지정된 언역의 특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얘한테 특성을 받아서 그대로 하나를 받으면 얘는 그거 갖다가 또다시 다른 걸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집이란 개념을 생각해보면 집은 건물이라고 하는 일반 클래스 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건물은 더 일반적인 클래스의 구조의 한 부분이죠. 그 구조물은 또한 더 일반적인 클래스인 인조물의 한 부분입니다. 이 경우는 자식 클래스와 부모 클래스 모든 특성을 상속받고 자기 자식 특성을 또한 추가시켜 정의한다. 좀 말이 복잡한가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과일이라고 있습니다. 과일. 과일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얘한테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다. 얘가 상위 클래스입니다. 과일이다 했습니다. 쭉 내려와서 배랑 클래스 만들 거다. 사과랑 클래스 만들 거예요. 그렇죠? 얘가 자식입니다.
과일이라는 큰 클래스에서 배한테 넌 과일이라는 특성을 물려줄게. 너도 물려줄게. 근데 여기 감자가 왔습니다. 못 물려주죠. 그쵸? 왜? 과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내가 너한테 배라는 단맛을 줄게. 사과란 단맛을 줄게. 감자 단맛을 못 주잖아요. 안 되죠. 근데 너는 단맛뿐더러 신맛도 넌 추가해라. 너는 배지만은 시원한 단맛이지만은 맛없는 배를 추가시켜라. 추가시킬 수 있겠죠. 근데 감자는 채소 쪽에 속하죠. 과일한테 못 오죠. 요게 상수성입니다. 상수성도 나중에 또다시 공부를 자세히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객체장이라는 거는 세 개의 특성 갖다가 접근하는 겁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C++은 이 세 개의 특성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세 개의 특성 의미를 여러분께서 많이 숙지하십시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캡슐화, 다형, 상수성, 뭐다, 어떤 거다 아셔야지만이 나중에 우리가 계속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든 뭐든 이해가 빠를 겁니다. 얘네부터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면은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세 개 별표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콘솔 입출력. 입력 출력이죠. C++에는 콘솔 입출력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 보시면요. 헤더 파일이 틀립니다. 인풋, 아웃풋 트림입니다. C원은 뭐였습니까?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이죠. 틀리죠? 얘는 얘한테 속하는 거죠. 그렇죠? 얘는 얘한테 속하는 거죠. 또 보시면은 우리 C원 출력은 printf, post, character 이렇게 문자열이 쭉 있죠. 그렇죠? 문자 하는 이 출력 함수죠. 그리고 printf 이 기본되는 출력 함수죠. 그렇죠? 근데 C++는 하나로 cout 출력입니다. 아웃입니다. 나간다. 그렇죠? 입력도 get character, get scanf 입력이죠. C++에서는 cin입니다. in입니다.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보시면 shift가 틀립니다. 그렇죠? shift가 왼쪽 꺽쇠 2개, 오른쪽 꺽쇠 2개. 요거 헷갈리시면 많습니다. 어떻게 헷갈리냐? C 해놓고 꺽쇠, 이렇게 쓰는 분 계십니다. 착각해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못 찾아요. 프로그램이 쫙 있으면은 이게 못 찾아요. 아시겠죠? 요 꺽쇠 주의하십시오. 아시겠죠? 출력은 왼쪽, 입력은 오른쪽이다. 그리고 C++ 헤더 파일이 input, output 스트림입니다. 요것도 헷갈리시면 많습니다. C 언어에 적응되셔가지고 얘를 씁니다. 그러고 나서 안 되네? 헤더 파일 틀렸대. 맞는데? 얘 맞는데? 얘는 C 언어 쪽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C++에서 얘를 못 쓰는 거 아닙니다. 얘를 헤더 파일 잡아놓고 얘네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지만은 C++에 대표되는 입출력 함수는 얘네다 하는 거죠. 아시겠죠? 요거 기억하십시오. 요거 헷갈리시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서 printf나 그랬을 때 변환 지정 문자 줬죠. D 해가지고 A 그쵸? 다시 여기요. 변환 지정 문자 줬죠. 얘 어떻게 줬습니까? 정수형이면은 %D 이렇게 줬죠. 그쵸? 얘는 안 줘됩니다. A 하면은 땡입니다. 그대로 변수가 와서 출력해버립니다. 좀 더 간편해졌죠. 그쵸? 나중에 뭐 코딩 프로그램이나 소스 보면은 아실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cout 콘솔 아웃풋 그쵸? 안녕하세요. cout 안녕하세요. C언어에서는 printf 안녕하세요였습니다. 그쵸?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값을 줬죠? cout 100.99 그리고 100.99 그쵸? end는 끝났다.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줘도 된다는 거죠. 그쵸?
끝난 라인이다. 뭐 표시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셨죠? 이건 뭐 나중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렇게 쓰면은 한 칸 줄이는 거죠. 형식은 똑같습니다. 단, 이 printf냐 scanf냐 꺽쇠는 왼쪽이죠. 여기 보시면은 또 cout A만 줬죠. B만 줬죠. 얘를 안녕하세요를 A라 생각하고요. 만약에 얘를 B라 생각하면은 A, B. 그쵸? C는 뭐 1.1이란 뭐 변수 실수값이 있다. C. 그냥 출력됩니다. 변항 지정 문자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쵸? 좀 더 간편해졌죠? 그쵸? 이렇게 한 줄을 쭉 내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공백이다. 표시입니다. 그냥.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그냥 임의로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한 칸씩 공백 나오겠죠. 그쵸? 어쨌든 이 C++에서는 이 입출력 함수의 코딩하는 게 더욱 간편해졌다는 겁니다. 그쵸? 예제로 보시면은 보세요. include input, output stream 헤더 파일. 그쵸? C++이죠.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이 아니죠. 그쵸? main, int, ij는 뭐 더블 t가 있다. 정수 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는 10, 20, j는 12, 19, 90.1.101 좋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cout 해가지고 얘를 문장을 출력해라 하더니 이렇게 자료 출력했죠. 그렇죠? 그리고 i, j d 값을 출력해라. 얘는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없어도 공백입니다. 공백. 지금 거는 이 공백 없이 붙이는데 그러면 이가 10인지 20 몰라가지고 하는 거지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한 칸 띄어라 그겁니다. 왜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백 이렇게 하면 이 공백이 얘가 공백이죠. 그렇죠? 여기 보시니까는 i 값이 나왔죠. 변화 지정 문자 없이 그냥 i 값 불러오는 거죠. j도 마찬가지죠. d도 마찬가지죠. 99.101 왜 이렇게 3개 나온지 아시겠죠? 기본이 6자리다. 그쵸? 기억나시죠, 이거? 그쵸? 이렇게 출력문을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번엔 in입니다. 똑같이 input입니다.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input stream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C 언어죠. C 언어를 비교해 준 게 있네요. 그쵸? C 언어 때는 우리가 변수 일단 서원하고 변수는 똑같죠. 그쵸? 동일하고 그리고 보니까 C 언어 때 스캔F는 변환 지정 문자를 다 주고 앰퍼센드 주소연산 줬죠. 그쵸? 이거 기억나시는 거 주소연자. 근데 C++에서는 얘 역할이 되게 중요하죠.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우리가 포인터였습니다. 그쵸? 요 앰퍼센드랑 그 포인터의 역할을 모르면은 나중에 콜백 레퍼런스 뭐 참조 연산자 할 때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다시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머릿속 지우시고요. 헷갈리니까. 이거 보시죠. 입력해라. 그러면 A가 일로 가고, B가 일로 가고, C를 이렇게 입력했죠. C1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scanf 함수 사용할 때. 근데 C++에서는 Cin만 썼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꺽쇠 줘가지고 A, B, C 하면은 입력이 받는 거죠. 여기다가 정수형 1, 2, 3을 입력하면 되겠죠. 그렇죠? 캐릭터 마찬가지로 우리가 scanf 변수 문자. 근데 마찬가지로 C 언어도 얘는 그냥 표출이죠. 세미콜론, 쌍따옴 표현은 표출이죠. 어떤 문자? 얘의 문자. 우리가 뭐 Y라면 Y 문자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1, 2, 3, Y 이렇게 문자가 표출되겠죠. 그렇죠? 현재 printf가 없네요. 그렇죠? printf가 쭉 들어가면 되겠죠. 아니, cout이 없죠. cout. 여기는 cout이 없죠. cout 하나다가 쏙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입력, 출력하는 C++ 콘솔 입출력 함수 기본이 되는 거죠. 얘를 우리가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의 입력을 키보드로 입력받아 화면 출력한 작성해라. 그렇죠? 예전에 이게 여러분을 시켜야 되는 건데 이게 온라인상이니까는 제가 웬만한 거는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종합문제인지 연습문제인지 딱 드릴 겁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이든 아니면 그날 그 시간 좀 있다든 어쨌든
답은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께서는 답을 제가 보여드려도 답을 가리고서라도 한번 혼자 코딩을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틀려도 되고 모르면 안 되죠, 당연히. 틀려도 되고 코딩을 생각 안 나도 됩니다. 아니, 안 나는 게 아니라 코딩 할 줄만 안 됩니다. 틀리면 당연합니다. 처음부터. 아시겠죠? 그렇지만은 100%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코딩을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하시고 보십시오. 이거 보죠. 하나의 입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변수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출력해라. 그렇죠? 출력물이 필요하겠죠? 입력해라. 입력하는 함수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문자를 유추하고요. 정수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입력받는 거는 정수형이다. int네요. 그렇죠? 보시면은 int a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입력을 받아라. cin이 들어있죠? cin의 변수 하나를 입력받는데 우리가 C1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출력해라. cout이죠. 하나의 변수값을 출력하면 내가 만약 5를 입력하면 5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은 임의로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5든 6이든 어떠한 값이 입력받을 때 출력한다. 그리고 꺽쇠 시프트죠. 왼쪽 오른쪽 주의해라. 그렇죠? 세미콜론 꼭 들어간다. 그렇죠? 주의하시고 코딩하시면 됩니다. 연습 문제 또 나왔습니다. 경험을 일하는 시간과 임금을 입력받아 작성해라. 그렇죠? 그리고 총 임금을 출력해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시간 곱하기 임금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들 몇 시간 일했을까요? 5시간 일했습니다. 임금은 100원입니다. 시간당일 곱하기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일한 시간 금액 정수형이 날까요? 실수율이 날까요? 하기 나름이죠. 근데 실수가 났겠죠. 뭐 시간 몇 점 000점 뭐 금액도 100.55원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는 정확한 값을 올릴 때는 실수형이 낮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보시면은 일한 시간 5시간이니까 일단은 2개 변수가 필요합니다. 실수형 2개 변수 필요하죠. 일한 시간을 입력하시오면은 문장에 들어가는 게 좋겠죠. 왜? 얘가 어떤 값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일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한 시간이라는 어떤 문장열을 들어가면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시인 일한 시간의 변수를 얘죠. 그렇죠? 얘를 잡고 5를 입력받고 또 시간당 임금을 문장 출력하고 100이 나오고 100을 입력하면은 총 임금은 얼마냐? 총 임금이랬죠. 얘를 문장으로 만들어서 총 임금을 얼마냐 했을 때 5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거 5 곱하기 100. 그쵸? 그럼 얼마입니까? 500, 500원이네요. 그쵸? 맞죠? 5시간 했을 때문에 5배죠. 500원이란 값이 출력이 되겠네요. 그쵸? 자, 이 주석입니다. 주석에는 C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석을 표시할 뿐더러 10불도 이렇게 됩니다. 두 개의 주석은 똑같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C 언어도 이렇게 하면 주석이 되겠죠. 10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은 주석이 되겠죠. 그쵸? 주석은 똑같습니다. 뭐 여러분이 주석은 사용하는 방법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예제로 나오는 주석입니다. 우리가 보통 설명 같은 주석을 많이 사용하죠. 설명 같은 거. 이렇게 설명 같은데 주석을 많이 사용하죠. 저 같은 경우도 코딩을 하다 보면은 이 주석을 많이 사용합니다. 설명을 주기 위해서. 여기 어떤 거죠? 나중에 제가 코딩할 때도 어떤 코딩인지 보기 편할 때는 이런 주석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도 코딩하실 때 주석을 많이 사용하십시오. 이건 어디 부분이다, 어디 부분이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이렇게 체크해두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코딩 볼 때 편합니다. 그리고 딴 분들이 봤을 때, 딴 사람들이 봤을 때 아주 코딩이 간결하게 보일 겁니다. 아시겠죠?